안녕하세요. 저는 포트넷 코리아에서 MSSP와 SMB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혁 과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SMB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들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IT 관리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부 보안, 즉 스위치단에서 발생되는 공격 행위들에 대해서 바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내부 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을 비롯하여 보안 기능이 있는 포트넷 스위치에 대한 설명과 데모 시연을 해주실 저희 포트넷 코리아 이창훈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트넷 코리아 이창훈입니다. 네, 이사님.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저희 고객들이 내부 방화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시겠지만 제가 담당하는 고객들이 회사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IT 관리자가 본인 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보안 쪽에는 신경을 못 쓰고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오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중소기업 규모에서는 네트워크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큐리티 패브릭 기반의 포트넷 보안 스위치 솔루션이 보다 쉽게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고 보안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내부 네트워크에서 받을 수 있는 공격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공격을 이제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공격 기법으로 ARP 포이징이라는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DHCP 서버 공격, 그 다음에는 루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격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공격들을 고객들이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RP 포이징 공격에 대해서는 DII라는 기술로서 이제 방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HCP 서버 공격으로는 DHCP 블락 아니면 DHCP 스누핑이라는 기법에 의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또 이제 실수하게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루핑 기법에 대해서는 루프를 이제 프로텍팅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이제 방어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데모 시연을 통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는 네트워크 구성도는 현재 데모를 시연을 위한 그런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반 사용자 PC들, 그리고 인터넷 나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스위치가 이제 핵심적인 기능이고, 포티게이트라는 UTN 장비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는 ARP 포이징이라는 공격 기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DHCP 서버 공격,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차단하는지 그거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루핑에 대해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또 방어하고 차단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보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 ARP 포지셔닝 공격 방어 및 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사용자 PC가 인터넷으로 정상적으로 통신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공격이라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정상적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ARP 포이징, 즉 해커가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정보를 이제 해커가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사용자들은 인터넷 통신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해커의 PC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통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정보들이 다 이제 해커한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보안에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해커가 어떻게 공격을 시도하는지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해커의 PC고요. 해커가 이제 어떻게 공격을 준비하는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이제 보시는 거는 일반 사용자 PC고요. 또 하나의 사용자 PC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정상적인 인터넷 통신을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해커가 어떻게 그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커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제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PC가 그 IP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해커의 PC의 맥어드레스가 뭐였는지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사용자 PC에 대해서 똑같이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PC의 맥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와 맥 어드레스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커의 입장에서는 공격 준비가 이제 다 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에도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해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화면인데요.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툴을 통해 가지고 그 네트워크 공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해커가 그 자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네트워크에 어떤 PC들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다 쉽게 정보를 이제 탈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PC들이 있는지 이제 검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PC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터넷 나가는 쪽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를 이제 탈취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PC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네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공격 툴들이 보다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누구나 이제 쉽게 또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커가 이제 공격을 이제 지금 시도할 거고요. 일반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아무런 이제 그런 의심 없이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보다 쉽게 눈치채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용자들은 눈치챌 수가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사용자들이 PC를 이제 통신했을 때 해커는 이런 것들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의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고스란히 해커한테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통신이 되는 환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커의 그 PC를 통해서 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RP 테이블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인터넷 나가는 관문이 해커의 PC가 이제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공격 기법들은 최근에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 뭐 네트워크 장비들에서도 이런 기법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화면은 그 PC 간의 통신인데 화면인데요.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서버 간의 통신, 사용자하고 서버 간의 통신이 있었을 때 기밀 문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 패스워드 고스란히 이제 해커한테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커가 또 그 네트워크 장비를 이제 관리자가 접속을 했을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커는 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이번 기법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지금 ARP 포이징에 대한 고법을 이제 방어를 하게 될 것인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방화벽 장비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스위치에 또 바로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곧바로 그 맥 어드레스를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어느 포트에 어떤 맥 어드레스가 있는지 그 스위치 장비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위치 장비를 통해 가지고 그
사용자 정보가 누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방어를 했을 때 정말 방어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위치단에서 그 간단한 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 해커가 그 통신을 가로채지 못하게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설정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마찬가지로 해커가 통신을 그 탈취했을 때랑 상관없이 계속 통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고요. 해커는 자기가 또다시 이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해커가 그 검색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정보가 나오질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 해커는 기존에 자기가 이제 그 탈취하려고 했던 정보들을 정말 탈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제 그 해커가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방어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정보를 탈취할 때 패킷들이 전부 다 이제 드롭이 돼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ARP 포이징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시연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DHCP 서버 공격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공격을 방어를 하고 방지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DHCP 서버 공격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유기를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유기도 DHCP 서버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자기들이 이제 쉽게 사용자가 쉽게 자기 그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기를 갖고 와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 내에서는 자기가 그 회사 내에서 쓰는 그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유기는 또 공유기만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네트워크가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화벽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사용자가 그 DHCP 서버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접속을 하게 되면 원래는 회사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보시는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IP도 정상적으로 이제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가 자기의 그 DHCP 서버를 이제 네트워크를 꽂게 되면 그 지금 보시는 건 원래는 방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해킹 공격 기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기능을 먼저 이제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먼저 끄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그 DHCP 서버 공유기를 이제 되게 꽂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기존에 있던 사용자들은 IP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통신의 경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통신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용자 PC에서는 통신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IP를 이제 받으려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DHCP 서버가 아니고 사용자가 임의로 가지고 온 공유기로부터 이제 IP 어드레스 받아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터넷이 됐던 아니면 내부 업무가 됐던 이런 것들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을 이제 그 보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스위치로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네이블 됐던 걸 저희가 그 강제로 이제 디세이블 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이네이블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DHCP 서버를 받아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PC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인터넷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DHCP 서버 공격에 의한 방어 및 그 방지를 이제 시연을 드렸고요. 네, 저희가 이제 DH 서버 공격 방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공격 방어로 가보실까요? 네, 다음은 그 네트워크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그런 공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루핑에 의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걸 어떻게 방어하는지 거기에서 이제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연을 위해서는
그 IP 전화기, 요즘에 사무실에서 IP 전화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IP 전화기를 보시게 되면 케이블 두 개를 뻗는 이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포트를 원래는 하나만 꼽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이제 스위치에 나오는 포트를 하나 더 꽂게 되면 네트워크에 이제 루핑이 돌아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무한 루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가 이제 다운돼서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객들한테 고객이 장애 났다고 해서 이제 나가 보면 실제 로 루핑 돌아서 내부 이슈가 그렇죠. 있을 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PC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포트에 대해서는 그 루핑 그 방어를 하는 그 기법이 기본으로는 이네블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네블 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요걸 이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 11번하고 13번을 저희가 이제 시연할 때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번, 13번은 그 루핑 방어 기법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엔지니어가 이제 시연한 거를 이제 사전에 녹화한 형태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어떻게 루핑을 만드는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요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먼저 전원을 링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됐지만 이제 스위치 포트가 하나가 전화기 미리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전화기가 부팅이 되고 나면 그 저희 엔지니어가 요거 하나를 강제로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 네트워크가 이제 루핑이 발생이 돼서 네트워크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제 그 방어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지니어가 케이블을 꽂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꽂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에도 이제 케이블이 꼽혔다고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3 그 포트에 대해서 이제 꼽히게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에서는 이제 좀 시간이 바로 이제 그 확인되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LED가 동시에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은 뭐냐면 루핑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사용자 PC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루핑이 돌게 되면, 그래서 사용자 PC에서는 그 뭐 인터넷을 이제 해본다거나 아니면 보다 쉽게 이제 보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핑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인터넷 구간으로 핑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을 테스트를 했는데 통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쉽게 그 실수하고 그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공격 아닌 공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그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아까 치면 꽂았던 포트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위치에서 바로 이제 그 옵션을 아까 치면은 그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그 부분을 이제 활성화를 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됐다라는 이제 메시지와 함께 그 포트가 하나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꺼지게 되면서 루핑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는 전혀 이제 문제 없이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이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모든 LED가 깜빡이었던 것이 지금은 깜빡이지 않고 포트 하나, 케이블 두 개 중 하나는 이제 그 꺼져서 이제 블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핑이 돌지 않게끔 이제 만들어줘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럼 과거에는 저렇게 포트 하나를 죽이는 과정이 아니라 직접 수동으로 꽂고 빼고 하는 과정이 그쵸.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사용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어렵지 않고요. 예, 지금은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이제 그 루핑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보셨고요. 그 과장님께서 너무 이제 진작에 잘 들어주셔서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예, 이건 해킹 기법에 대한 방어는 아니고요. 그 네트워크를 보안을 좀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끼는 다 통신이 되는 그런 환경인데요. 그 앞서 그 공격 기법에 대한 방어를
드렸던 ARP 스푸핑 기법이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그 ARP 스푸핑은 그냥 서로 통신이 안 되게끔 막아주는 거고요. 지금은 그 서로 통신이 안 되게 막아주는 거 외에 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사용자끼리도 통신이 되게끔 해주는 좀 더 유연한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 보셨던 그 DAI 기법과 비슷하지만 좀 더 유연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해커가 그 통신을 이제 그 다 탈취하는 것들을 방어해주는 그런 기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또 이제 그 서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끼리 통신되지 못하도록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또 이제 어떤 PC하고 어떤 PC 간에 또 통신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위치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 스위치에서 그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간단한 명령어 한 줄로 그냥 바로 이제 이 기능을 이제 구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위치에 접속하시고 스위치 안에서 그 해당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명령어로 그냥 그 액세스 VLAN 활성화만 해주게 되면 그 바로 서로 간의 통신이 안 되고 그 인터넷만 바로 나가게끔, 그리고 그 설정을 또 일부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그 특정한 PC끼리는 또 통신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그 명령어를 이제 활성화하기 전에는 지금 이제 서로 이제 통신이 되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 지금 보셨던 그 스위치에서 바로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서로 이제 통신이 되지 않게끔 이제 바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정 PC와 서버 간의 통신이 되게끔 이렇게 부가적으로 또 이제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큐리티 팹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개념도는 그 시큐리티 패브릭이 어느 부분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는지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SMB 그 환경에서는 그 이런 환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그만 스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사용자라든지 무선 AP라든지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방화벽에 접속하시게 되면요, 방화벽에 시큐리티 패브릭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그 피지컬 토폴로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내 네트워크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주게 되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용자 PC가 그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아이콘이 새로 생기면서 사용자에 대한 기본 단말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용자 단말기가 트래픽을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나와 있는 지금 보시는 그 동그란 버블 모양이 점점 실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가 만약에 커지게 됐을 경우는 정상적인 그 통신일 수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통신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보셨던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드릴다운 형태로 바로 좀 더 상세하게 사용자 정보를 이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이 사용자 그 세션을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격리를 시켜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분리를 시켜주게 하는 그런 그 기법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체적으로 시큐리티 패브릭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PC를 이제 어떻게 그 통신이 되고 있는지 이제 그걸 같이 이제 그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포티넷 방화벽 자체에 포티가드라는 그런 라이센스, 즉 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그 일반 사용자가 이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 접속해가지고 멀리어라든지 감염된 파일을 이제 다운받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도 자기가 이제 다운받을 때 그 포티게이트 그 방화벽이 기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큐리티 패브릭이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제 방어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네트워크 공격 기법하고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셨습니다. 네, 이사님.
정말 패브릭이 정말 우리 제품이지만 정말 관리하기 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고객들처럼 관리자가 많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최고의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내일 웨비나에서 다시 또 이 시큐리티 패브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옆에 계신 분은 아니고요. 다른 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내일 시큐리티 패브릭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4시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패브릭 시연을 좀 더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